네, 서로 다른 이견을 예.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합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돈도 교육부가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기획처가 결정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도 기획처가 할 거다. 기획처가 교육부보다 더 잘하냐.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을 오히려 기획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결코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럼요. 나라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과 분노가요. 그다음에 교육 자치의 네. 정신을 존중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관님 산식도 받고요.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제가 답만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장관님께서 보면은 총 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운용 계획에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30조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라 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 세수는 국채 상한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원금이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선 교육교부금은 저희가 100% 장담합니다. 지금보다 결코 줄이는 일 없다. 계속 상향한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1인당 교부금이 8.5% 올랐는데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10.1% 올려준다. 만약에 세수가 악화돼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건 더 채워준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법 안에 이런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열어놨습니다. 초중등 교육 부문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2중, 3중, 4중의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그 규정과 그리고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연히 심의를 국회를 거칠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국회에 거기에서 보고를 할 20% 것입니다. 정도는 심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발언 시간을 들여서 이 지금 국회 방송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장관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이긴 예,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한 부분들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금 문제는 기금 운영 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그 기금은 이 예.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장관님 저하고 안다고 너무 발언 시간을 많이 그게 그렇게 좀 돼 가져가셨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20% 예, 예. 30%의 충분히 법인에서 충분히 우리 변경, 교육에 변경할 수 염려하시는 분들이 들은 것 같으면 조금 네네. 요거 제가 설명하는 거 마치고 또 네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PPT를 보면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과거에 세수가 많이 거쳤을 때 국회 통제 없이 너무 선심성 정책에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정조직법을 만들어서 재정 적자 축소에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노르웨이 경우도 국부펀드에 넣고 필요한 경우는 재정 준칙에 따라서 3%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와 무관한 일시적인 경제성 세수라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0.8% 해당되는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봉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데 우리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함부로 못 쓰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회를 안 거치고 30조를 만들까 하는 고민이 엿보이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같이 개경이 활동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너무 형해화된다고 굉장히
공무원들 앞에서 추상 같은 호동을 내리면서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호중 장관님 나오셨나요? 예, 계십니까? 예. 장관님 이 안에 보니까요. 이번 개편 안에도 지방교부세도 지금 바뀌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모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 모수가 변동이 되는데 내국세 19.24%가 적용되는 이 세율은 그대로인데 네. 모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고 모수가 줄어드는 거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돼 있죠. 뭐 그렇게 그런 셈이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은 그렇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내국세 총액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역 권리를 꼭 이렇게 시해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빠져나간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꼭 그 마음에 두셨다가 그 원래 자꾸 빠져나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대응기금이 모수가 빠졌다는 거는 그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역 여건이 중앙보다 지역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졌나 어쩌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PPT를 보면요. 한국지방세 연구원 분석이 있습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예. 그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 재정이 좋아지고 이재명 정부가 세수가 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자유재원 비중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말 과연 지방 주도의 성장 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어드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사업이 많이 예, 그렇죠.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뒤쪽에 계시네요. 처장님, 행정절차법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번 입법 예고는 단 5일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정확한 일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법제처에 이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가 40일이 걸려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법 부분은 5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이거 5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짧게 간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저한테 좀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실 수 그러도록 있나요? 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건 이제 소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그러니까요. 결정을 그런 합니다. 경우를 그리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